이어서 5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스템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n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그 성분 중 반 이상 작동하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 각 성분의 작동 확률을 P라 하고 5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3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시스템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한 P값의 조건은 무엇이냐? 이 문제는 선택적으로 풀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그 설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항식의 전개도 있고 인수분해도 있고 최종적으로 P는 2분의 1 이상이다. 1번이 답이에요. 사조사는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유사하다기보단 동일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럴 때 혹시 52번과 같은 문제가 보이더라. 시스템 P 5개, 3개 그러면 무조건 답은 그냥 보지도 말고 풀지도 말고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 풀이는 해야죠. 질문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시스템은 그 성분 중 반 이상 작동하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더라. 그런데 5개의 성분, 3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둘을 비교했을 때 5개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P의 조건이 뭐냐? 여기까지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5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시스템은 3개 이상 작동해야 효과적인 거고 3개로 구성된 시스템은 2개 이상 작동해 효과적인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요? 왜냐면 반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반. 그러면 5의 반은 2.5 이상이니까 3개. 3의 반은 1.5 이상이니까 2개. 괜찮으시죠? 그리고 각 작동 확률이 P니까 이 말인즉 5개 중에서 3개 작동하고 5개 중에서 4개 그리고 5개 모두 작동했을 때 작동 확률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은 2개, 3개 작동했을 때 작동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배경에는 바이노미얼 NP가 있는데 왜 그런지는 아시겠어요? n개의 성분에서 작동된다, 작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별이 되기 때문이고요. 이제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식을 다 세워야 돼요. 식을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제가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다시 씁니다. 5개 중에서 3개 P의 세제곱 1-P의 제곱 더하기 5개 중에 4개 P의 4제곱 1-P의 1제곱 더하기 5개 중에 1개 P의 5제곱 아래는 3개 중에 2개 P의 제곱 1-P 1제곱 더하기 3개 중에 3개 P의 세제곱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문제를 읽어봅니다. 이렇게 각각의 확률이 있는데 5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3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시스템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를 원한대요. 따라서 부등호가 이루어지는데요. 5개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크거나 같다로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아래쪽에 세운 식을 오른쪽으로 끌고 와서 서로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 부등호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까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될 피해 조건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피해 조건을 구한다는 거는 뭐 하라는 거죠? 이제 이 식을 정리해서 P가 무슨 값을 가질 수 있는지 수치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이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정리한다는 건 풀어서 P의 관계를 찾아라 라는 거라고 그랬죠? 따라서 10의 P의 세제곱 1-P의 제곱 더하기 5의 P의 4제곱 1-P 더하기 1의 P의 5제곱 오른쪽은 3의 P의 제곱 1-P 더하기 P의 세제곱 그리고 양쪽에 P의 제곱을 나눈 다음에 한 번에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쭉 여러분들이 전개까지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전개를 했다 손 치면은 아래로 내려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와 같이 식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고 봤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 그럼 교수님 이만큼을 설명해 주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인수분해까지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저는 P의 제곱을 약분하지 않고 식을 정리했는데요. 인수분해까지 완전히 끝내면 3P의 제곱, P-1의 제곱, 2P-1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양수이고 양수이죠? 2P-1만이 부등호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2P-1이 0보다 크다. 즉 P가 2분의 1보다 크다.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해설을 읽어보면 앞서 저와 같이 설명한 그 해설 그대로예요. 5개의 성분으로 바이노미얼 5P고 3개 이상 작동해야 되므로 3개, 4개, 5개 식이 생겼어요. 3개의 성분으로 바이노미얼 3P고 2개 이상
그래서 2개, 3개 이렇게 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면서요. 그러니 그 두 식을 비교해 주세요. 그리고 정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 풀지 않는 것을 권장했는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수능용 문제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서 우선 답은 2분의 1 보다 크다. 따라서 1 번이고요. 교수님, 제가 이 과정을 정리한 식이 궁금해요. 알았습니다. 앞서 10p의 세제곱부터 해서 크다 3p의 제곱 이렇게 해서 식을 먼저 세웠죠? 그리고 왼쪽으로 다 옮겨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p의 제곱을 제외하고 6p의 세제곱 마이너스 15p의 제곱 플러스 12p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가 돼요. 그래서 3p의 제곱으로 묶어서 2p의 세제곱 마이너스 5p 제곱 플러스 4p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다항식 인수분해해야 될 것 같죠? 조립제법 기억나실까요? 2 마이너스 5 4 마이너스 1 그리고 1을 넣으면 전체 값이 0이 돼요. 그래서 1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합니다. 2는 그대로 내려오고 2 1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 1 1은 1, 0 조립제법 결과 p 마이너스 1, 2p 제곱 마이너스 3p 플러스 1 2차 방정식 정리할게요. 1, 2, 1, 1 마이너스 따라서 아래쪽에 p 마이너스 1, p 마이너스 1에 2p 마이너스 1, p 마이너스 1의 제곱 2p 마이너스 1 왼쪽으로 가서 방금 인수분해한 게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제곱은 양수이니 2p-1이 0보다 크다만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요. 그 결과 p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 정도는 되시죠? 혹시 주어진 문제를 끝까지 풀고 싶다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한번 알려드렸고요. 교재의 해설 다시 한번 같이 읽었고요. 그리고 조립제법도 한번 같이 해봤으니 도전하시는 거 저는 적극 권합니다. 아래 5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해석을 x는 따른다 바이노멜 MP라고 표기하시고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반복 시행 횟수가 n이면 x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값은 0부터 n까지다. 바이노미얼 할 때 가장 많이 그렸던 그림은 x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 이루어져요. n개 모두 이루어졌어요. 였을 거예요. 그러면 맞는 말이죠. 반복 시행 횟수가 n이고 성공 확률이 p이면 x의 평균은 np. 우리 이항분포 하면은 항상 생각하는 거 EX는 np다. VX는 np 1-p다. 여기에 잘 부합이 되네요. 따라서 2번, 3번 모두 맞는 글. 그러면 4번 어때요? 확률 변수 x는 0 또는 1만 취한다. x가 0에서 n까지인데 무슨 말이야? 베르누이 시행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당연히 베르누이 시행이 n번 반복된 것이 이항분포인 건 맞지만 질문 자체에서는 베르누이 시행을 물어본 건 아니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항분포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계속 갖겠습니다. 54번 확률 변수 x는 시행 횟수가 n이고 성공할 확률이 p인 이항분포를 따를 때 그러면 몇 가지 정보를 기억해야 되겠죠. 바이노멜 np에서 EX는 np고 VX는 np1-p야. 그런데 질문해 보니 EX는 np1-p? 뭐지? VX는 n분의 p1-p? 뭐지? 둘 다 틀렸고 조금 더 발전했네요. n분의 x에 대한 기대값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에도 들어있지만 기대값과 분산의 성질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n분의 x는 아래로 내려와서 2n분의 1x 이렇게 상수항만큼 곱해져 있는 거예요. n분의 1 2x는 n분의 1의 np 따라서 p다. 또 n분의 x의 분산을 구하라는 거죠. n분의 x의 분산은 n제곱분의 1의 분산 n제곱분의 1의 np1-p는 n분의 p와 1-p. 질문은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3번이 옳군요. 4번도 n분의라고 했어야 되네요. 교수님, 이 질문은 왠지 p햇의 분포를 논할 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p햇의 분포라는 표본 비율의 분포를 설명할 때 p햇이 n분의 x이고 따라서 p햇은 정규분포 p와 n분의 p
1-P를 따른다. 이 과정을 경험했었는데요. 그 결과 각각의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유도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면 이렇게 유도했고요. 이렇게 유도했어요.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셨어요. 이후에 문제에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꼭 풀이하시고요. 55번입니다. ABC 세 지역에서 금맥이 발견될 확률은 각각 20%라고 한다. 이들 세 지역에 대하여 금맥이 발견될 수 있는 지역의 수에 대한 기대값은? 이 질문을 읽을 때 세 지역에서이기도 하지만 세 지역 중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n은 3이고 발견될 가능성은 0.2야. 그럴 때 지역 수에 대한 기대값은 어떻게 돼? 한 곳일까, 두 곳일까, 세 곳일까? 아니면 전혀 발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항분포입니다라는 이야기죠. 바이노미얼 3, 10분의 2 따라서 기대값은 2x, 10분의 6, 0.6 답은 1번입니다. 주어진 문제가 A, B, C 세 지역으로 구별되어 있어서 처음에 각각 0.2 확률이 무슨 말이지?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각 지역마다 금맥을 발견할 확률이 0점이고 세 지역을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세 지역을 전제로 기대값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쯤이면 세 지역 중에 한 지역도 금맥이 없는 결과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해석을 해보니까 조금 마음이 씁쓸한데요. 다음 페이지 56번. 창수는 공정한 동전 한 개를 3번 던져 나타나는 앞면의 횟수당 10만 원의 상금을 받는 게임을 하기로 합니다. 게임을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을 내고 한다면 이 게임을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의 금액을 벌 것으로 기대되는가요? 보통 게임을 할 때는 얼마만큼의 돈을 내고 하죠. 그리고 그 이상을 벌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동전 한 개를 3번 던지고 앞면의 횟수당 그러면 우리 앞면이 나올 가능성을 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앞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1개 나왔다. 2개 나왔다. 3개 나왔다. 그리고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 과정에서 0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8분의 3, 2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8분의 1 해서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이항분포라는 거 아시겠어요? 동전을 1개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3번 독립시행한다. 따라서 바이노미얼 3,2분의 1을 따르는구나. 이렇게요. 그 결과 2분의 3이라는 기대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앞서서 열심히 표를 그렸는데 이렇게 바이노미얼이라고 한 번에 정리하니까 답이 너무 빨리 나와요. 그리고 10만 원을 곱해 볼까요?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15만 원이죠. 그런데 나는 10만 원을 내고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게임을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의 금액을 벌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5만 원이다. 제가 56번을 풀면서 '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설 읽어 보겠습니다.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 두 가지뿐인 베르누이 시행을 3번 독립 시행하면 결국 바이노미얼 3,2분의 1이었다. 따라서 평균은 1.5고 10만 원에 대해서 15만 원의 상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때 게임비를 10만 원 냈으니 5만 원을 벌 거야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나중에 게임을 하면 이와 같은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57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36과 6분의 1을 따를 때 확률 변수 y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표준 편차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정리해 보면요. 시그마 y는 시그마 루트 5x 플러스 2는 절대값 루트 5의 시그마 x 여기까지 기억이 났다면 시그마 x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바이노미얼이니까 36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의 루트 그리고 6 나누니까 루트 5 따라서 답이 5입니다. 바로 답이 확인이 되죠. 아래 해설에서도 그 과정이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시고요. 오른쪽에 58번 갑시다. 어떤 산업 제약의 제품 중 10%는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어 부적합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 100개를 추출하여 실험을 했는데 이때 10개 이상이 부적합품일 확률은 이 질문을 읽어보니 바이노미얼이야.
즉 100개를 확인하고 부적합품은 0.1이지 표를 그리게 되면 부적합품이 없어, 1개 있어부터 시작해서 10개도 있을 수 있고 100개 모두 부적합품이야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질문은 10개 이상이 부적합품일 확률이니까 표에 10부터 100까지 확률 값을 더하라는 거네. 뭐야? 이걸 어떻게 계산해? 나보고 계산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0에서 9까지를 계산한 다음에 1에서 빼면 어떨까? 좋은 생각 같죠?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실래요? 소수점도 있고. 그러면 이 문제는 나보고 어떻게 풀라는 거지? 이쯤 되면은 혹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풀라는 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사할 건데요. 정규 분포 MP 100 곱하기 10분의 1, 10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를 따른다. 그러면서 이 분포를 이용해서 10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봐 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방향을 알았으니 아래로 내려가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해설에도 보니까 바이노미얼이 맞다. 하지만 그냥은 못한다. 왜냐면 n이 너무 크다. 따라서 확률 변수 x를 정규 분포 쪽으로 근사시켜서 우리 풀어볼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를 알아야겠네요. 정규 분포 여러분도 훨씬 잘 아시죠? 먼저 10이 있고 표준 편차는 3이고요. 이렇게 생긴 분포 하나 그려주시고, 그런데 10개 이상이 부족합품이에요. 그러면 10개는 이미 중앙이죠. 따라서 10개 이상 제가 표시했는데 0.5인가요? 답은 0.5, 3번. 큰 마음 갖고 문제 풀었는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53번을 보면서 이항분포 문제지만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번뜩 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바로 평균이 10이에요. 그러니 답은 0.5야. 이렇게 빨리 풀린다는 거죠. 58번 같은 문제 나오면 서슴지 말고 정규 분포로 바꾸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정규 분포로 바꾸는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59번입니다. 국내 어느 항공사에서는 A 노선의 항공편을 예약한 사람 중 20%가 예정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여 탑승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변경한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시에 도착해서 탑승하는 분들은 80%가 된다는 거죠. 여석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300석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이 노선의 특정 항공편에 360건의 예약을 접수를 받는데요. 보통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항공편을 예약하고 예정 시간에 공항에 나온 사람들 모두가 탑승하여 좌석에 앉을 수 있는 확률을 아래 확률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 진짜 잘 풀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랑 동일한 마음이시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랑 동일한 마음이시죠? 우선 20%는 탑승을 하지 못하거나 취소하는 사람들, 그런데 질문에는 예약하고 예약 시간에 공항에 나온 사람 모두가 탑승하여 좌석에 앉을 확률, 그리고 좌석은 최대 300석, 그런데 360건을 예약을 받는다. 이 부분에서 혹시 360건을 예약받고 탑승을 하는 0.8인 바이노미얼이고 그중에서 300명 이하가 탑승할 확률을 물어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59번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 긴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해서 x는 바이노미얼 360,0.8이고 질문은 x가 30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라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혹시 왜 x를 이항분포로 옮겼는지 궁금하신 분 계실까요?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360건, 그 안에는 탑승합니다, 취소합니다 두 가지, 질문은 300건만. 따라서 이항분포 확인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360건을 바이노미얼로 계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정규분포로 바꿀 거고요. 아래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연속성 수정을 이용하고 이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항분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계산하는구나 라는 힌트도 확인이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360 곱하기 10분의 8, 360 곱하기 10분의 8 곱하기 10분의 2, 즉 288이 평균이고요. 57.6이 분산입니다. 소수점이 나온다고 해서 어려워하실 건 없고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즉 288이 평균인데 300보다 작을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300 이하의 면적에 상응하도록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300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어떤 값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건에서 연속성 수정을 하랍니다. 연속성 수정은 이산항류 변수에 대한 분포인 이항 분포를 연속으로 바꿀 때 오차를 고려해서 살짝 키우는 거예요. 질문은 300보다 작습니까? 이지만 조금 키워서 300.5보다 작습니까?로 계산할 겁니다. 이제 300.5에 입각해서 Z값을 찾아볼게요. 300.5 마이너스 288의 루트 57.6이죠? 계산해 보시면 약 1.6470 점점점이 나와요. 문제 풀이에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으니까 1.65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1.65에 상응하는 Z값 찾으러 갑니다. 1.65, 1.65, 0.9515 따라서 답은 0.9515 1번이었습니다. 59번 문제 정말 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항공사에서 이러한 루트로 녀석을 더 만들어서 그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100%는 아니지만 95% 이상 꽉 찬 상태에서 비행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해설을 보니까 탑승한다, 탑승하지 않는다 두 가지뿐인 베르누이 시행에서 360건의 예약 중 예정 시간에 도착하는 사람들에 집중해서 0.8로 바이노미얼을 만들고요. 그런데 n이 너무 커요. 따라서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수정을 하고요. 300석까지밖에 없으니까 300석 이하로 탑승할 가능성을 확률로 구해야 되는데 연속성 수정을 고려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살짝 키워서 300.5 그리고 정규화를 한 결과 약 1.65 이제 표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항분포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나오는데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가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